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4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방송 오는 길에 보니까 여의도에도 이제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굉장히 좀 예쁜데요. 남부지방은 이미 이제 벚꽃이 많이 폈겠죠. 개나리도 피었을 거고 굉장히 좀 분위기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여의도도 이미 이제 봄 기온이 만연합니다. 최근에, 이게 시청자들과 소통이 좀 없는 것 때문에 일부 또 아쉬워하는 분들이 뭐 라이브 방송 내나 아니면은 그 클립 올라간 이후에 댓글창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네, 다 이해하고요. 공감합니다. 예. 네, 뭐 워낙 요즘에는 또 이슈가 많아서 시간을 좀 이렇게 할애하다 보니까 조금 소통을 못 했는데 뭐 소통을 해야죠. 역시 저도 개그 좋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뭐 반격의 빡돌림.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수은님, 예, 반갑고요. 속삭이는 악마님, 부의 본능님, 박혜원님, 예, 서보현님, 제노님, 등골아빠님, 예, 사랑합니다. 예, 등골아빠님, 늘 이제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제가 얼굴이 훨씬 좋아지죠? 예, 갈수록 좋아집니다. 예, 피부과 가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네, 시장 이야기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1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고요. 시장 초반부터 반도체와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가 일부 반등 출발한 가운데 대형 IT와 증권, 은행, 전력 설비와 전선, 자동차와 타이어, 비철금속과 통신 장비, 카메라 모듈, 건설 기계 등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유리기판과 OLED, PCB, 디지털 화폐, 자율주행과 원전, 로봇, 우주항공, AI 챗봇 등이 강세 테마군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의 ISM 서비스업 관련된 PMI가 예상치 52.8 이렇게 나왔는데 51.4 정도 나왔죠. 예상 밖의 약세로 이야기되면서 시장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다소 조금은 하락세를 보면서 안정화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뭐 연설도 금리 인하 기조가 또 유지됐기 때문에 다소 좀 안도감을 가지면서 시장이 좀 상승속으로 올라왔고요. 특히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오늘 특징이었습니다. 역시 실적 호조 기대감에 대만 지진으로 인한 또 메모리 가격 상승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마이크론이 약 4.3% 급등한 영향이 있었죠. 어제는 반도체가 좀 좋지 못했는데 일단 오늘은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한 전일 정부에서 소부장 5개 특화 단지에 5년간 5,076억 원 투입 등 지원 방안이 발표됐고요.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인디애나에 5조 2천억 투자 관련된 이슈가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차세대 HBM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소부장 쪽에 급등세가 일부 종목이 나왔습니다. 10시를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6천억대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코스피 200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이 경기 확장 우려에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이탈했던 외국인들이 금일 금리 하락과 환율 안정에 현선물 매수가 또 순매수 전환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13개월 연속 순매수였고 밸류업 관련된 기대 약화 그리고 배당락 영향 때문에 차익 실현이 지속됐던 저 PBR 업종 일부 금융과 그다음에 지유사 자동차 쪽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1% 가까운 상승 출발 이후에 가치주 수급 쏠림에 상승분이 반납됐고요. SK 하이닉스의 미국의 인디애나주 HBM 공장 착공 공식화 때문에 이오 테크닉스 등의 HBM 관련주가 강세였고요. 금리 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가치주 수급 쏠림 때문에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유리기판 업체 같은 경우는 YCK 반도체 유리기판 연내 공급 기대 때문에 관련된 유리기판 업종 일부 급등이 또 나왔고요. 전선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 속등 때문에 수혜 기대감으로 전선주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이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주가 상승으로 전기가스업도 강세를 보였고요. 전력설비 부족으로 인해서 전기나 전자 쪽이 상당히 좀 강세 보이는 가운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등등도 급등하면서 주가 상승도 기여했습니다. 마이크론 급등 영향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업종 주가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금융업도 이 실적 전망 개선과 더불어서 주가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다만 이제 한미 반도체가 주가 하락을 하면서 기계 쪽이 좀 약세했는데 사실 좀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삼성전자 쪽에 뉴스가 좀 나와서 그런 게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게 실제 아마 양산에 이렇게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 하이브리드 본딩 이슈가 삼성전자 쪽에 일단 기사가 좀 나왔죠.
뭐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운수창고나 건설업도 주가들이 빠졌고요. 이 반도체 코스닥 쪽은 상당히 좀 급등세가 보이는 종목들이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YC캠 같은 경우는 기판 신사업 소재 개발로 오늘 급등세 보였다 말씀드렸고요. 반도체 강세로 IT 하드웨어 상승했고 제약 같은 경우도 반도체로 수급이 몰리면서 약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HLB의 주가 하락세도 이어졌고요. 그 뒤에도 출판이나 매체 복제, 오락문화 등의 주가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시고 이야기를 날 수 있겠는데요. 이 봉이마스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격의 빡돌림 시원한 머리 스타일 좋습니다. 네, 좀 짧게 깎으니까 뭐 시원하긴 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더워졌죠. 화달님 꼭 구경하면서 듣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귀여운 부자님 저도 박팀장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부산이 벚꽃이 비가 오는데도 좋다. 아, 그렇죠. 비가 살살살 내리면 벚꽃 떨어지기 전까지도 상당히 예쁘고요. 또 벚꽃이 흩날리면 또, 옛날 생각도 많이 접어들죠. 네. 제노님, 비행기 다 올랐는데 비올만 내렸어. 올라가겠죠. 그냥 뭐 또, 최근에 또 실적이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미용기기 쪽은 밸류에이션이 좀 싼 종목 중심으로 보는 게 당장은 좀 단기적으로 좋다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죠. 네. 박혜원님, 벚꽃 같이 보고 싶어요. 아, 좋죠. 네. 여기도 오시나요? 아니면 제가 부산 내려갈 때 한번 연락을 한번 하고 한번 모일지. 실제로 가면 한번 모일 수도 있습니다. 뭐 차라도 한잔 하면 좋죠. 미카엘 FC님,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말씀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일단 반응을 해주시고 뭐 해서 기분 좋게 또 이제 업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시 반도체입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소 좀 상승을 보였고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3% 정도 급등을 했죠. 상승 배경에는 역시 이제 전일 대만 대규모 지진 여파로 TSMC 생산 차질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피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2분기 가격 협상이 일시 지금은 굉장히 중단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어제 방송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2분기 계약 관련해서 지금 협상을 중단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을 보고 뭐 단가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AI 수요에 따른 데이터 센터나 기업용 SSD 관련된 매출 증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분기 가격 인상폭이 확대됐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5일 실적 발표 전에 업황 회복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삼성전자 쪽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되면서 소부장들이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은 5조 원이 훨씬 넘을 것 같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8배 정도 급증할 것으로 삼성전자는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올해 1분기에도 1조 원이 훨씬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TC 본더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 봐서는 한미반도체가 13배 정도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주가는 이미 많이 오르긴 했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에서 발생했던 지진 여파 때문에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부각이 됐고, 뭐 소부장 부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조금은 뭐 부품 조달이 좀 쉽지 않으면 아마 국내 한국 업체의 부품 관련된 부분들의 가격 인상 요인도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들이 일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를 띄워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좀 띄워드린 비슷한 자료이긴 합니다만 대만 쪽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쪽에 반도체 관련된 공장들이 어떻게 있는지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뭐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은데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나고 서쪽에 장비 관련된 뭐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인지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각 회사들마다 이렇게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엔비디아 관련입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두 번째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헤드라인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좀 보여드리는데요. 엔비디아 쪽에 대만 관련된 지진에 의한 칩 공급은 차질이 없을 거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PD님 자료 좀 띄워주세요. 두 번째 자료.
네, 엔비디아 관련, 예, 이겁니다. 그래서, 대만 지진에 의한 칩 공급이 차질이 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코멘트를 냈는데요. 역시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디램 견적을 중단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2분기 협상 계약 가격은 협상을 일단은 예측 평가를 하고 협상을 재개한다 말이 나오는 것 같고, 마이크론 디램 견적 중단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만 내 디램 생산 시설은 없지만 이 상향 관련된 뭐 시장 동태 살핀 후에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도 아직은 2분기 실견적을 미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진 관련 메모리 시장의 전반적인 계약 가격 관련된 주요 현황을 보면은 이 디램 제품들의 2분기 계약 가격 제시가 잠정 중단되고 있고, 그리고 디램 현물 가격이 가까운 시일 내에 소폭 상승 가능성은 상존한다라고 미래에셋증권에서 평가를 했고요. 여러 가지 견적 협의 과정이 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오전에도 한 11시, 12시 사이 정도에 이 매일 이제 계약 가격 관련된 자료가 나오는데 오늘 상당히 뭐 잘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연되는 분위기가 역시 맞는 것 같고, 메모리 시장의 전반적인 현물가 업데이트를 보더라도 일단은 조금은 활동 중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의견에 따르면 일단 메모리 가격이 4분기 계약 가격의 일부, 올해 4분기죠. 일부 하락이나 상승폭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이 수요 문제는 아니고 아마 하반기 정도부터는 공급 본격화에 따른 일단 공급의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현물 가격 약세에도 이런 움직임이 선반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TSMC의 대만 팹 같은 경우도 대만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됐다라고 미래에셋증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일단 장중 두 번째 현물 가격은 소폭의 상승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정도는 약하지만 최근 연속적인 하락세 가운데 드문 상승세가 나타나긴 했다. 그래서 구조적인 가격 변동으로 이루어질지는 현물시장 마감 가격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4월에 반도체 투자 전략은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소재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커버리지 관련 종목 가운데 한솔케미칼과 솔브레인을 추천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뭐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솔브레인, 뭐 한솔케미칼 이런 것들이 소재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일단은 추천주로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뭐 전공정 부품에 대해서 다시 왜 지금일까 이런 이슈로 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역시 뭐 가격의 반등과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사이클 도래에 따른 수혜 업체 찾기가 목적이고 전공정 부품에 주목을 하자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 또 이야기를 했고요. 역시 이제 지금이 타이밍인 이유는 상반기 실적 반등 시작점으로 추정이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의 가동률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약 85에서 90%까지 가동률이 올라올 것으로 봤고,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사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업황 사이클 회복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방향성을 살펴보면서 전공정 부품 업체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주가를 레이팅을 기대하는 이유고요. 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국내외 주요 전공정 업체 매출 추이에 관련해서 이렇게 올려준 신한투자증권의 자료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가장 지금 매출 추이가 높게 나오는 게 보시면 원익 QNC가 뭐 상당히 좀 높게 올라왔네요. 뭐 회색 막대 그래프죠. 뭐 그 외에도 지금 일부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좀 보입니다. 네, 짙은 파란색이 하나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노란색 쪽이 뭐 TCK나 월덱스 쪽도 있네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국내 주요 전공정 부품업체 가동률 추이 전망인데,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이거 말고요. 그 앞쪽입니다. 예, 이겁니다. 아, 이거 하나 빠졌네요. 예. 아마 전공정 부품업체 가동률 추이 전망 관련된 자료는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올해 24년 넘어가면서 관련된 부품업체 가동률이 올라가는 쪽으로 추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연말까지 기술 전환, 즉 테크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구조적 감산 효과,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원익 QNC와 하나 머티리얼즈를 들었는데, 지금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반도체 중공정 장비 소재 부품 해외 업체 리스트인데요. 가운데 보시면은 SICK, 링과 쿼츠 이쪽으로 좀 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원익 QNC와 하나머티리얼즈를 이제 탑픽으로 잡았고, 그 외에도 뭐 디스케이나 KNJ 뭐 이런 종목들도 있죠. 월덱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표는 노광, 식각, 그다음에 세정 관련된 종목들 관련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 이 관련된 AI 쪽에 올라타는 반도체 관련된 또 리포트도 나왔죠. 그래서 멀티모달과 그리고 ASIC, 그러니까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칩 시장이죠. 이 관련해서 24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30%를 육박하는 고성장이 나올 것으로 유안타 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이 역시 계속 고성장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벨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ASIC 밸류체인 기업들 수혜를 전망하고 있고, 해당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25년에서 26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다 평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GPU, 그 다음에 ASIC 시장 관련된 연간 성장률 추이인데요.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쪽이 이제 AI ASIC입니다. 이게 커스터마이즈 칩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문형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글로벌 기업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과 같은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수반되고, 그 다음에 HBM 7세대, 그러니까 HBM 4E부터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따른 수혜가 보다 강화될 것을 본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고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거로 보는데, 올해 2분기 정도부터는 전공정 투자 모멘텀이 강화된다고 똑같이 유안타 증권에서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모바일 고용량화, 그리고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 회복 때문에 낸드 수요도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할 것으로 평가했거든요. 자,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DRAM 캐펙스 추이 전망입니다. 이 보시면은 23년도에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예. 캐펙스 컷이 됐는데 24년, 25년부터 그리고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다시 또 나타나게 되겠죠. 아래쪽에는 대만 3사, 그리고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DRAM 캐펙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종공정 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4 DRAM 투자가 클린룸 완공 시점을 25년 2월로 또 앞당겼죠. 이런 것들도 역시 전공정 투자 관련된 정상화 과정이 좀 시기가 당겨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의 P4 관련된 페이지 3 DRAM향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3분기 정도에 아마 전공정 장비가 발주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 같고, 25년 상반기에 전공정 장비 셋업, 그리고 25년 하반기에 램프업까지 이제 시기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블 스태킹을 통한 238단 낸드 생산을 위해서 올해 3분기부터 해외 법인 중심의 텍 마이그레이션 중심의 투자가 또 재개될 것이다. 텍 마이그레이션은 뭐 미세 공정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술적인 진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M14 2000공장 내 낸드 라인을 또 이설하면서 국내 DRAM 투자 공간 약 20에서 30K 수준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아마 청주 낸드 팹을 대련으로 또 이설할 가능성이 또 크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26년 말부터는 용인 클러스터 내에 신규 팹 장비 입고가 또 가능할 거로 보고 27년 5월쯤에 가동 시점으로 예상을 한다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안타 증권에서는 코미코에 대한 투자 의견도 목표 주가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한 투자도 목표 주가를 75,000원으로 또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면 국내 주요 전공정 소재 부품 업체 실적 추이 전망인데, 역시 실적이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파란색, 짙은 파란색 실선이 세일즈 YY 증감률인데, 역시 23년 3, 4분기 저점을 놓고 올해 1분기부터 이제 급하게 올라온 모습이 보이죠.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확실히 접어드는 모습이 보일 것 같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옅은 푸른색은 OPM 마진율인데, 이런 것들도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제 올라오는 쪽으로 확실히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자료 보시면 주요 전공정 업체 하나머티리얼즈나 원익 QNC 등등이 연평균 약 20% 정도 내외에 굉장히 큰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의 AI 관련된 뭐 IT 쪽에 성장이 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네, 글로벌 DRAM 캐펙스 중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현황 전망입니다. 이 보시면은 23년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24, 25, 25년도 넘어가면은 과거 22년도보다 훨씬 높은
예, 캐펙스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 것 같고, 오른쪽 보시면은 낸드 쪽도 캐펙스가 역시 24년을 지나면서 25년까지 아마 과거 21년도 캐펙스 투자까지 굉장히 중국에서도 큰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중국 쪽은 역시 반도체 뭐 관련된 뭐 회사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25년도에서 26년 사이에 아마 컨설리데이션,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이런 효율적인 투자 집행이 좀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중국 정부 중에 지금 캐펙스가 굉장히 많은 회사가 어디죠? 여러분 아시나요? 예, 나우라라는 회사하고요, AMEC 뭐 이런 회사들이죠. 과거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중국 내부에서도 국산화 강도가 높은 팹이 더 유리할 것이다 했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을 전개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수혜가 또 가능할 수도 있다 평가해서, 자, 그 다음 자료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띄워드리면 중국 쪽에 지금 공급업체 관련된 기업 노출도인데요. 조금 작아서 제가 이게 원본을 그대로 이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원본을 캡처해서 이렇게 띄우니까 좀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 관련된 그 약간 노출도를 보시면, 여기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노출도가 높은 회사가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40% 넘게 지금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PSK도 20%대 이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파크 시스템즈가 35에서 40% 정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는 거고요. 뭐 그 외에도 몇 종목들이 쭉쭉 있죠. 뭐 그래서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장비주가 중국 쪽에 노출도가 높은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면 국내 반도체 부품 소재 가운데 중국의 노출도가 높은 회사들이 보시면은 TSE가 15에서 20% 정도 될 것 같고, 예, 그 외에도 몇 종목이 쭉쭉 보입니다. 코미코가 10에서 15% 중국에 대한 매출 노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GST가 15에서 20% 정도 중국의 노출도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리노고금은 한 10% 정도 수준이네요. 그래서 조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유안타증권 리포트를 또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중국에 대한 매출 노출도가 또 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한국 정부에게 일부 뭐 소부장 관련해서 중국 쪽에 좀 뭔가 제공하지 마라, 같이 좀 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좀 강하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거꾸로 이런 것들 규제 때문에 조금은 센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뭐 상반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출도가 큰 회사들은 센티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은 이게 갑자기 나온 이슈가 아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규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내 소부장들이 이미 잘 대응을 하고 있고, 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센티먼트는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실적이나 매출에 크게 영향이 그렇게 없었다,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리포트도 나와 있으니까 센티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다 하더라도 중국 노출도가 높은 회사들은 그래도 중국 시장도 성장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워낙 그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은 연속적으로 계속 많이 드리고 있어서 뭐 상당히 이제는 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또 공부가 되실 걸로 봅니다. 또 제가 모르는 것들도 말씀 주시면 또 같이 우리 한 번 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부산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산에서 우리 정모를 한번 합시다, 뭐 이렇게 올려주신 분 계시네요. 네,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니까 뭐 한번 정모할까요? 뭐 어디든 예, 좋습니다. 저는 사실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서 간단하게라도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굴도 직접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제가 동접 10,000명 정도 들어오면 박근영을 찾아라 한번 한다고, 서울에서 한번 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지방에서도 만약에 뭐 정말 한번 모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박혜원님 여의도 벚꽃 정모 너무 좋아요, 뭐 말씀 주셨는데요. 예, 뿔난 천사, 예, 부산 정모 이렇게 주셨는데 예, 부산 정모 한번 할까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모 충분히 의견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력 설비입니다. 역시 전력 설비와 전선, 불을 뿜고 있죠. 역시 여전히 좋습니다. 여러 번 드렸던 말씀들인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AI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가면서 이제 결국은 AI 테마가 전력이나 그 다음에 원전까지도 좀 확산이 된 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도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1.13 그리고 비스트라 에너지도 3.67, 이튼도 1.97 이렇게 에너지 전력 전선 이런 전력 설비 관련 주가 또 상승 마감하기도 했고요. 국내에서는 재룡전기나 대원전선,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가온전선, 일진전기 등등 전력 설비 관련 전선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의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주시죠. 보시면 유틸리티 산업에 대한 자료인데요. 왼쪽 보시면은 미국의 배전 부분 투자가 23년 한 번 더 성장을 했고 지난 3년을 뛰어넘어서 향후의 3년 투자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짙은 푸른색 실선이 보이실 텐데 이게 미국의 변압기 PPI입니다. 꺼질 줄 몰라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래서 상당히 지금은 미국 변압기 PPI도 계속 급증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들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송배전 부분의 캐펙스 계획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 배전 부분의 캐펙스는 지난 3년간 1,540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향후 3년에는 1,700억 달러 이상으로 그리고 송전 부분의 캐펙스 역시 지난 3년간 898억 달러에서 향후 3년간은 1,000억 달러로 이제 상회할 것으로 이제 추정치를 굉장히 더 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제가 자료를 띄워드릴게요. 이 보시면 송전 부분과 배전 부분 중에 AHR, 노유 교체와 관련된 투자 비중이 70%에 육박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이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송전 부분과 배전 부분을 나누어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왼쪽을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배전 부분은 지난 3년보다 14% 이상 성장을 오히려 더 할 것으로 지금 추정치가 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투자도 했지만 추가적인 투자가 더 크게 투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송전 부분 역시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을 또 가보자면 해상풍력 쪽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해외 쪽의 리서치에 따르면 EU 회원국들과 노르웨이, 영국이 해상풍력을 2050년 496기가와트까지 늘릴 전망인데 이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이 무려 4천억 유로가 될 것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돈이죠. 유계상 DC형 변환기 그리고 DC형 유계상 전력 케이블이 전체 투자의 8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인 공급 부족은 계속될 거로 보는데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전력기기나 전력 케이블이 2027년 이후에 납기 목표의 신규 수주가 또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유틸리티 회사 외에도 산업 전반에 걸쳐서 설비 투자는 확대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쪽도 마찬가지로 미국 쪽도 지금 전력망 필요하죠. 자, 그 다음 자료를 띄워드릴게요. 유럽 내 주요 권역별 해상풍력 설비 투자 규모인데요. 이 북해 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발틱, 대서양, 이렇게 서대서양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른쪽 보시면 주요 전력 기기별 2050년까지 예상 투자액입니다. EU만 이렇게 놓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DC 컨버터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예, 이런 부분들 많이 보실 수 있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EU 쪽만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AI가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형 전력 수요도 3년 후에 2배로 증가할 것이다 나타났습니다. IEA에 따르면 주거나 모빌리티 부분에서 전기화, 데이터 센터, AI 수요로 인해서 선진국의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또 전기차 때문에도 전력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암호 채굴, 그러니까 암호화폐 채굴도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2026년에 최대 2배까지, 기존보다 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 같고요. 또 생성형 AI들이 가속화되는 전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챗 GPT가 또 여기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자료를 띄워주시면 10년 후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예상인데 2032년까지 시나리오별 성장 규모입니다. 이게 왼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 3개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나리오가 가운데 있고 왼쪽은 가장 워스트, 그 다음 오른쪽은 가장 베스트, 하이 이렇게 전력량 관련된 시장 규모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와 있고요. 시나리오별 데이터 센터형 전력 수요가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게
이야기된 부분, 그리고 노랗게, 그리고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가장 좋은 환경,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그 다음에 가장 월스트한 환경을 각각 이제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아무튼 이렇게 데이터 센터형 전력 수요는 상당히 늘어나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최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 수요를 나타냅니다. 이것도 지금 점선 가운데 붉은색이 하이 케이스, 그리고 가운데 파란 색깔이 베이스 케이스, 그리고 아래쪽에 약간 옅은 하늘색이 로우 케이스로 전력 수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급증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까요? 구글 검색 대비 전력이 10배 정도 소요되는 챗GPT. 우리가 이제 구글로 검색할 때와 챗GPT 한 번 검색할 때가 어느 정도 전력 소모가 되느냐. 이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아래쪽에 보이는 쪽이 구글 서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란색이 챗GPT 10배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 중등등 다른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전력 소모가 상당히 급증하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일단 구글과 챗GPT만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전력 소비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제품별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 규모인데요. 보시면은 2018년 시장 규모 대비 2028년 예상 시장 규모를 보시면 트랜스포머 쪽과 그 다음에 케이블 쪽을 나누어서 보십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 보시면 연평균 성장률이 나옵니다. 트랜스포머 쪽과 케이블 쪽의 연평균 성장률이 나오기 때문에 2018년 시장 규모 대비 2028년 시장 규모에 대한 금액을 보시면 이렇게 전력기기 시장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LX 일렉트릭과 대한전선을 일단 NH투자증권에서는 탑픽으로 꼽긴 했습니다. 근데 뭐 HD, 현대일렉트릭이 뭐 또 신고가 내면서 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못 오른 종목을 또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자료는 하나증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중국의 전력 소비 증가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짙은 색으로 보이는 실선이 역시 산업 전력 소비 증가율이고, 회색으로 보이는 실선이 산업 생산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의 전력 소비 증가율이 최근 2년간 산업 생산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 생산 대비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이례적인 현상으로 본다라고 하나증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중국 제조업 가동률이 엄청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업의 전기 소비는 수출 물량과 반등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글로벌 대비 낮은 전기료나 에너지 국면에 물량이 업되고 가격이 크게 다운되는 전략을 가져갔기 때문인데, 역시 올해 같은 경우는 성수기에 중국도 전력이 타이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특히 고온 현상이 빈발하면서 전력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표로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게 비단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전력 수요 관련해서 상당히 쇼티지가 나오는 국면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전력 소비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역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글쎄요, 뭐 언제까지 더 땡겨갈지, 근데 여전히 꺾이지가 않아서 좀 더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네요. 반복적으로 전력 설비 관련된 전선까지도 제가 몇 번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다님, 박근영 찾으면 통닭 주나요? 종모를 하면 제가 쏘죠. 커피가 됐든 통닭이 됐든 치맥이 됐든 제가 쏘겠죠. 레온님, 박근영을 찾아라. 춘발님, 좋아요. 좋습니다. 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한번 오프라인으로 뵀으면 좋기도 합니다.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전력기기 이후로 그 다음 이슈는 이제 구리입니다. 역시 연관되는 쪽이죠. 뭐 구리 가격 강세 계속적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중국 제련소들의 감산 합의 등의 공급 감소가 역시 구리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톤당 $9,000를 넘긴 가운데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또 개선되면서 또 상승세가 더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제련소들의 감산 합의가 되면서 공급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수요가 또 늘어나면서 이 가격 상승세가 더 거칠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런던 금속 거래소에 따르면은 지난달 28일 기준 3개월물 구리 가격 6월 인도분이죠. 톤당 8,867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지난해 8,000달러대에서 초중반에서 횡보했던 구리 가격이 지난달 16일에 톤당 9,089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 지난해부터 이제 파나마나 페루 등 남미 주요 생산국들의 대규모 광산 폐쇄도 있었고 주요 광산의 생산성 하락 때문에 공급 차질이 또 빚어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고요. 최근 중국의 구리 재련 업체들이 사상 최저치로 급락한 재련 수수료, 이게 TC라고 그럽니다. TC.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생산을 또 축소하기로 합의하면서 구리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구 산업이나 대창, 알루코, 풍산 이런 비철금속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면 구리 가격 상승세 지속되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미국의 전력 소비량과 전망치도 역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전력 소비량과도 일부 구리 가격이 연동해서 갈 수 있다는 메리츠증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구리 가격 관련된 메리츠증권의 자료를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예, 국제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도 이렇게 힘이 많이 올라가죠. 네. 갑자기, 예, 집사람이나 여자친구가 갑자기, 예, 목걸이나 하나 사달라 그러면 상당히, 예, 부담스러워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 금값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예,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간다라는 분석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네,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 알루미늄 관련된 선물입니다. 이 신고가 돌파했거든요. 알루미늄까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알루미늄 선물 가격 추이입니다. 예, 신고가 돌파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급등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예, 코코아, 예, 가나 초콜릿, 예, 많이 또 사재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빨 썩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코아 가격까지도 올라가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장에 더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은 오히려 경기 지표가 좋은 게 시장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입니다. 그 다음 이슈는 지금 오늘 로봇이나 AI, 아이폰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자, 그 다음 헤드라인 기사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CNBC 쪽의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외신에 따르면은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를 접은 애플이 가정용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해졌습니다. 애플 엔지니어들이 집에서 이용자를 따라다니는 모바일 로봇과 함께 로봇공학을 이용한 탁상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고 아직은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 명확하지 않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애플이 과연 이걸 정말 할 수 있을지는 또 별개 문제죠. 애플 카도 하다가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개발하다가 말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제가 보기엔 좀 불확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애플카도 그렇게 한다더니 이제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된 프로젝트를 접었기 때문에 애플이 로봇 개발, 가정용 로봇 개발을 한다?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연구는 하겠죠.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까? 좀 더 이거는 추이를 애플 쪽이 정말 하느냐는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로봇 개발 연구는 애플의 하드웨어 부분과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그룹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알려져 있고요. 애플이 로봇공학을 이용해서 소비자 가정에서 또 다른 사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고 AI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두산 그리고 이렌시스, 엔젤 로보틱스, 루이 로보틱스, SPG나 루진 로봇 등과 관련된 관련주가 상승세 보이기도 했고 애플의 카메라 부품을 또 공급하는 도구전자를 필요해서 YMT, 앤디포스, 인터플렉스 등의 아이폰 관련주도 같이 움직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신제품 디자인에서부터 프로토타입 제품 제작, 그리고 정밀 가공, 금형, 사출, 위탁 생산 등의 종합 제작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삼성전자나 애플,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관련주가 뭐가 있죠? 여러분? 예, 모델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시각에서 관련주로 부과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주춤했던 쪽이 역시 이제 화장품 쪽인데요. 얼타뷰티 이슈가 좀 있었죠.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 그 다음
자료를 좀 띄워드릴게요. 헤드라인입니다. 올타뷰티 관련해가지고 역시 일부 이제 좀 실적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들이 조금 주춤했는데요.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리면 올타뷰티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게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JP모간 컨퍼런스에서 올타뷰티는 1분기 동일 매장 매출이 초기 예측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고 모든 부분에 걸쳐서 둔화를 나타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전 회계연도 성장률 추정치인 4에서 5%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올타뷰티는 3, 4% 정도의 보다 완화된 구성으로 15% 이상의 마진을 생성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타뷰티도 급락했고 그 다음에 올타뷰티와 관련됐던 엘프뷰티라는 초저가 관련된 화장품 주도 미국 시장에서 약 9% 정도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타뷰티가 국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급락세를 이끌지 않을까 굉장히 좀 이렇게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올타뷰티 주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자면 이게 올타뷰티가 어제 4년 만에 가장 큰 하루 만에 주가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수요 둔화 관련된 코멘트를 하자면 이 동일 매장의 매출 성장률 둔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쇼핑객들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가격 인상과 높은 이자율의 신용카드 부채 부담 그리고 학자금 대출과 반환 이슈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한 환경 변화 가능성 등의 일련의 이슈가 소비자들 그리고 소비자 구매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일단 수요 둔화 관련 코멘트가 있었다는 거죠. 좀 들어보면 진짜 그럴까요? 저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구차한 변명처럼 좀 들리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학자금 대출 반환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엘프뷰티 같은 아주 초저가 물량 더 잘 팔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질수록 색조 화장 이런 것들 더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구차한 변명처럼 보입니다. 이 경쟁 관련 심화 관련 내용에서는 이 지난해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디 브랜드 제품에 힘입어서 매스마켓 메이크업의 수요가 강했지만 프레스티지 브랜드가 더 많은 곳에 팔리면서 수요 타격을 입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미국의 뷰티 리테일 산업의 가장 큰 트렌드는 매장 내 파트너십을 언급했고 타겟 같은 경우는 자사 매장에 더 많은 올타뷰티를 오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2년도에 250개 이상 추가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800개 매장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 콜스 같은 경우는 세포라를 전 매장에 오픈 중에 있다. 그래서 850개 정도 매장을 또 추가했고 메이시스 같은 경우도 뷰티 체인인 블루머큐리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타뷰티의 핵심 경쟁자가 세포라고 현재 세포라가 올타에 1에서 2마일 이내에 매장을 또 오픈한 사례가 다수이면서 해당 채널도 확장을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경쟁이 붙었다는 이야기죠. 여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약간 좀 이런 부분에 영향받으면서 올타뷰티가 좀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증권의 의견은 수요가 올라오면서 타 채널로의 경쟁 확대 그리고 올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역시 온라인과 채널 경쟁 붙으면서 역시 올타뷰티가 지금 이를테면 아마존이나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틱톡샵 그리고 테무, 쉬인 등이 동반되면서 올타 매장의 어떤 동일점 성장률 둔화가 확대 해석되는 게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일점 성장률 둔화 요인을 단순하게 산업 전반적인 수요 둔화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이나 인디 브랜드 확실히 좋다. 그래서 어제 엘프뷰티의 같이 동반 하락은 다 좀 억울한 국면이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국내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 이런 온라인 관련된 쪽은 역시 나쁠 이유가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면 저가 매수 기회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화장품이 좀 덜 빠진 거죠.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엘프뷰티 온라인 채널 매출 비중가 엘프뷰티는 굉장히 올라가죠.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좋죠.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게요. 유통 채널별 엘프 매대 사이즈 비교인데요. 드러그마트가 제일 작긴 하지만 월마트나 얼타뷰티, 타겟 이렇게 3대 매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타겟도 그렇고 굉장히 견조합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엘프가 같이 급락할 이유는 사실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역시 엘프의 온라인 성장 매출도 100%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4분기 매출 비중 24%에 달합니다. 그래서 엘프뷰티가 최근에 틱톡샵을 통해서 의미 있는 소매 파트너로 수용한 얼리 어답터로서는 엘프뷰티가 있기 때문에 엘프뷰티가 좀 주가가 좀 빠진 것은 다소 좀 억울한 국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국내 업종도 마찬가지로 이
화장품 업종이 급락할 이슈는 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많이 빠지면 사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도 역시 얼터뷰티 관련된 한국 화장품 영양에 관련해서 새로운 건 아닌 이슈다. 왜냐하면 올해 가이던스를 낮추는 것은 올해 이미 2월달 이후로 얼터뷰티 쪽에 알려져 있던, 시장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 화장품들의 미국 수요는 이제 시작점에 있고 얼터뷰티 외에도 아직까지는 아마존 중심으로 수요 확산이 강한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출이 더뎌진다는 점이 키포인트인데 올해 미국 소비가 좋을 거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드물고요. 미국 화장품 시장은 원래 경쟁 강도가 굉장히 높았고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저가형 에센스 그리고 립 틴트, 선 제품 등의 몇 개 킬러 아이템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조금 안 좋다는 이야기 있다 하더라도 수요가 꺾일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얼타뷰티 이슈로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다라고 평가를 신한투자증권에서 동일하게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좋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좋은데 하이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담배, 음식료, 커버리지 13개 기업들의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각각 5%와 13.9% 전년비 상승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소비 절벽으로 이어짐에 따라 낮은 베이스가 형성됐는데 명절 시점 조정에 따라 관련 수요가 1분기에 반영되면서 물량 성장분이 추가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일부 소프트 커머디티를 제외한 곡물 선물 가격과 환율 변동속 축소 때문에 이 시차를 고려한 투입 가격 부담은 완만한 하락세가 기대된다 평가했습니다. 원래 곡물 가격이 음식료 쪽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깅하면서 후행해서 곡물 투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환경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예, 1분기 음식료 담배 매출의 영업이익 성장률인데요. 가로축은 OP 연평균 성장률이고요. 세로축은 세일즈 매출의 성장률이죠. 그러면 롯데칠성은 세일즈가 굉장히 좋은데 OP 마진율이 성장이 좀 역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오른쪽이면서 위쪽으로 보시면 오리온이 좀 높고 오른쪽에 있고요. 농심과 대상은 OP 마진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농심과 대상 오른쪽에 있고 CJ 제일제당도 오른쪽에 OP 마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오늘 CJ 제일제당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 보시고 음식료 업종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전반적으로 이실 때 음식료 업종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8.6배 평균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 대비해서는 시장이 지금 한 10배, 11배 정도 순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할인된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시장보다 좀 평가가 할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올해 음식료 담배 커버리지 기업들의 24년까지 연도별 밸류에이션 추이인데요. 딴 건 보지 마시고 약간 짙은 푸른색 점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보다 낮게 형성된 종목들이 22년, 23년보다 현재 PER이 낮게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짙은 이 푸른색의 점이 다른 점보다 낮게 형성되는 게 어떤 종목이 있죠? 지금 CJ제일제당 과거 2년보다 올해 밸류가 훨씬 낮게 거래되고 있고요. 농심도 낮게 거래되고 있죠. 그리고 롯데칠성 SPC 삼립 등도 낮게 형성되고 있고 빙그레도 좀 낮고요. 예, 그런 종목들 신세계 푸드 뭐 이런 종목들도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평균치가 22년, 23년 평균치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시장이 조금 조정받은 시기에 약간의 금리 인하가 후퇴되면서 약간 방어적인 업종, 음식료 업종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주요 원재료 투입 가격, 레깅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 보시면은 과거 대비 옥수수라든지 그 다음에 소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고요. 일부 원당도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야기한다면 레깅,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원재료가 들어간다는 시점을 고려한다면 다소 조금 하반기 이후에 민감도가 하락되면서 영향이 축소되고 긍정적인 환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시장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요. 시간도 거의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정도 업종, 지금은 카지노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 유리기판 관련 쪽이 있는데요. 카지노 쪽은 1분기 카지노 컨센서스 관련된 종목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고요. 마카오 쪽도 좀 회복 구간이 되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AMD까지 유리기판 공급망 구축 소식이 들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필옵틱스, YMT, YC캠, CNG 하이테크, HP 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FNS테크, JNTC 등등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오늘 종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유리기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기판과 카지노 관련 쪽은 3프로TV 시내 자료실 앱에 들어가서 시내 자료실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예, 구체적인 이야기가 도표나 자료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주 바쁘게 숨가쁘게 이렇게 자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화이팅 하시면서 투자하시고요. 우리 종목 언제 할까요?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